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청원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좀 감사하고,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거 달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꼭 추진해서 우리에 있는 권리를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감기 일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반감기 되었다라고 하면 국민청원에 있는 결과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전히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시즌에서 좀 행보 구간이 조금씩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멘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잠깐 올라가다가 여기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거는 이 김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프가 어떻습니까? 거의 10%대에 가까웠던 김프가 지금 5%대까지 왔다라는 건 단기에 관심사이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과 그 다음에 누적된 여러 가지 학습된 패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에서도 보여준 게 다다. 그러니까 그림 패턴이 요 부분만 보다 보니까 막 이제 긴장과 그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뒤에는 이 부분은 왜 안 봤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냐? 예, 우리의 아주 큰형, 네, 예, 블랙록 형님께서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OTC에서 계속 긁어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테더 쪽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테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마무지하게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 형님도 잊을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1비트코인씩 이렇게 긁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중간에 ETF만 좀 박살이 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박살이 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주기영 대표의 했던 메시지 중에 임팩트 있었던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 부분에 쇼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공급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한계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테더가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을 이렇게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게 최종 업데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업데이트 내용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기준점으로 이제 거의 2.91%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매입으로 인해서 이제 3%대를 넘기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준비금 형태에 따른 비중을 보았을 때는 아마도 비트코인을 최종 테더사 입장에서는 10%대까지를 1차 목표로 일단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사도 마찬가지로 그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일정 이상 높여놔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현재에서도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대형 이제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우후죽순하게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충분히 테더사도 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RWA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이쪽의 이런 사업 모델링도 생각보다 약간 좀 경쟁이 심화되는 곡선도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는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그냥 밀리면 사면 됩니다. 예, 밀리면 사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간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덴쿤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가스비가 생각보다 잘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소각량이 좀 아쉽게 많이 나오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걸로 이제 태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소각 부분 때문에 이제 잘 뭐 확장성이 약간 좀 부족해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했죠.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지만 소각이 수수료가 비쌌으니까 그만큼 소각량도 커졌겠지만, 이제 이걸 확장성 개념으로만 보면 이제 수수료를 잡으면서 확장성이 커져 나가는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지만, 소각 부분은 약간 약소하게 좀 많이 좀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기대값은 확장성이 커졌으니까 활용도가 커졌겠죠. 활용도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에 따른 이제 관심도가 뜨거워지면 당연히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유동성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리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더욱더 쉽게, 물론 이 내용이 꼭 올바른 표현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1+1으로 이자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질수록 유통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이더리움의 조종폭은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즌이 곧 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겐레이어나 그 다음에 아이겐레이어 기반에서에 있는 뒤에 있는 코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보시면 이더리움도 항상 한방은 크게 있다. 그리고 ETF도 있죠.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체인으로 이제 총 4,288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중에 코인베이스가 생각보다 이제 668만 개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299만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 비중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유심하게 잘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간략하게 이제 솔라나 기반 이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블래스트, 코스모스, BNB, 메인넷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더리움 쪽에서의 리스테이킹하고 포인트 파밍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뭐 이제 보고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저스틴 거, 이게 아마 한 방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더나 그 다음에 멘틀 이런 쪽이 있는데, 멘틀보다는 이더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기반적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피스, 주피터 뭐 이런 쪽이 가장 핫하긴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이더리움과 경쟁 구도만큼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면 디파이 시장을 뭘로 메꿨던 간에, 논란이 생기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디파이 시장이 일정 이상을 솔라나 안에서도 뭐 비중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좀 게임 경쟁에서 좀 그래도 비벼 볼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뭐 초반 정도에 있는 그런 기틀을 좀 세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코스모스도 뭐
요즘 뭐 민코인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스모나 세이나 티아나 잘 나가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코스모스 부분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런 쪽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스도 요즘 뭐 잘 인기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NB는 런치패드 할 때 여전히 BNB를 꼭 잘 보셔야 나는 알트코인 뭐 사지 할 때 좀 애매하게 사볼 만한 게 없다 하면 그냥 BNB를 들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항상 또 중간마다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경험치도 누적된 경험치가 많아야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누적된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분명히 또 많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순간은 그 순간마다 기억을 잘 해두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있는 요동 폭도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차트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큼 만약에 준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시면서도 마음에 그런 마음가짐에 따른 연습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또 학습도 잘 하시면서 이 시장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재미난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4월 달에 시점에서는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 비트코인에서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6개월 동안 강세를 보여주었던 패턴이 있는데 과연 이번 형태에서도 6개월 연속을 보여준 다음에 7개월 연속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른 관심도가 매우 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조정이 만약에 방향성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하면 잽싸게 알트코인 쪽으로 좀 집중해서 단기적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마이너스 1%에서 뭐 2%가 약간 안 되는 이 구간 범주 안에 있으면 분명히 도미넌스 가지고 알트코인이 약간씩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월 20일 도지데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밈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적 요건도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